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원래 그 계획으로는 종합토론 시간을 많이 해서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뭔가 이제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토론이 워낙 이제 발표도 있고 토론도 있고 워낙 이제 논문들이 좋고 토론도 좋고 하니까 이 시간이 뭐 어떻게 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 양해를 해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이제 그 토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기조발제를 하셨던 한상민 교수님 그 발표에는 사실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상민 교수님을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마음껏 비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하브마스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 오늘 이제 유교와 불교 그리고 불교는 특히 이렇게 이 공적 이성의 자리에서 많이 토론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불교 토론자들은 다 앞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도 사실 한국 사람들의 그 많은 분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토론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마음껏 얘기해 주시고요. 유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다른 데서 거의 보지 못했던 유교의 정감적인 측면, 공적 이론 이런 걸 분리해서 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수학이 큰 재미있고 어렵긴 했지만 재미있고 수학이 많은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기조발제를 해주신 한상진 선생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홍준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뭔가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전망해 줄 것 같은 모든 이론은 현실의 장고 앞에서 다 난파한다. 그게 이론하는 사람의 운명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특히 세 가지로 하나는 AI, 이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 문제, 기후변화를 포함을 해서 인류가 어쩌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에 또 퍼져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였죠? 전쟁, 홉스의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요컨대 말이죠. 상당히 냉정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베버는 엄청난 공헌을 했고 인류의 미래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예측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이론의 한계로 인해서 비관주의에 빠졌습니다. 출구를 못 찾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출구가 없었습니다. 이분한테는요. 하브마스 그분이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울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 그 현장에 없어서 모릅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 증언을 보면은 그런 걸로 나와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울하셨던 것 같다라고 저도 지금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배우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이론상으로는 좀더 출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해결책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해결책이 얼마나 정말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 그걸로 충분한 것이냐, 어떤 한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오늘 많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못 찾았던 베버와 비교한다면 하버마스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그러나 나름대로 비록 우리 눈에 차진 않을지 모르지만 출구를 찾았고 그 출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출구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정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가면 또 한없이 복잡합니다. 이것은 뭐 슈미트 얘기가 나오고 뭐 복잡해요. 이것은. 그러나 지금 하버마스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정치란 건 뭔가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what is democratic? what is democratic? 민주주의가 뭐냐 이게? 정치, 민주주의. 데모크라틱 폴리틱스죠.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정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결국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론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셈인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좀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근데 하버마스는 기축 문명 시대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어떠한 커다란 돌파구가 열렸는가, 어떻게 새로운 윤리적인 삶이 토생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잘 보여줬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그러나 서구가 발전했던 경로는 잘 밝혔지만 이 동아시아의 전통, 유교와 불교 이 전통에서부터 기축문명 그 이후의 시대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 동아시아로부터 문명사적인 어떤 새로운 비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버마스로부터 사실 뭘 좀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런 상태에서 하버마스와 직접 연관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문마다 서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유교적인 또는 불교적인 발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많이 거론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하셔갖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원하시는 분 다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난 좋겠어요. 이게 뭐냐, 하버마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러면 자 여러분, 기축문명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인류는 이러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서양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동양은 지금 모릅니다. 나는 하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하버마스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배후에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인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폭제가 돌파구가 기축 문명 시대에 서양만 열리는 게 아니라 동양도 열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 동양의 미래를 또는 세계의 미래를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양 문명의 미래를 또는 유교 미래와 불교 미래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비교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도 선생이 유교의 계몽, 유교적 계몽이라고 하는 걸 좀 들었는데, 사실 이게 박영도 선생이 일생 동안 공부한 거예요. 이게 그것이 하버마스가 생각해서 뽑은 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버마스 논의로부터 어떻게 추출이 돼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박영도 선생이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평소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하버마스적인 시각으로 돌아가서 만일 우리가 미래를 전망한다고 하면은 동아시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교적인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좀 더 하버마스의 뿌리로 좀 돌아가서 좀 쉽게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것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가능한 좀 평이하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제안을 먼저 한다면은, 그래도 유교에 관해서는 두 분 고명하신 선생님이 오셨고 또 많은 토론이 있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오전 중에 했던 불교에 대해서는 오후에 전혀 문명사적인 그런 대화에서 전혀 그 발언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좀 더 무상권을 좀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좀 제안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제안입니다. 예, 좋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다음. 한번 번갈아서 해주세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하버마스는 뭐 뭔가를 바꾸고 또 실천하고 미완을 완성하고 이런 이제 입장인데 사실은 불교는 그런 걸로부터 좀 초월, 그러니까 뭐 하려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일단 좀 초월하는 그런 논리에서 시작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무상무화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 계속 변하는 겁니다. 계속 변하고 또 자기라는 것, 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 혹은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건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이웃에 대한 혹은 뭐 자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비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비워야지 자비가 되는 하여튼 그런 논리를 불교는 좀 갖고 출발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뭐 김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또 이룩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근데 이제 부다의 입장에서는 또 불교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 한 눈으로 관찰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관찰하면 또 다른 각성, 또 다른 깨달음, 또 다른 발견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 불교도 정치 하고 와서는 부정했는데 사실은 정치론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거든요. 민주주의 뭐 아까 근데 이 지금 수기도 반목민주주의, 토의, 가치원 이런 것은 불교도 기본이에요. 불교도 자주 회의를 해라.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토론에서 나온 결론을 반드시 실천해라. 말만 해놓고 합의하고 실천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층 간 혹은 세대 간 통합이 이제 통합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약자나 토론에 참여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민주주의 원리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주장이 가능한 바탕에는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불교 정치 이론이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불교의 미래는 어쨌든 우리 최소한 동아시아 사회는 아직도 신앙의 차원에서든 전통의 차원에서든 우리의 무의식 속에 불교가 그냥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불교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것, 정치든 뭐든 기획에 저는 뭐 활용한 의도를 가지든 안 가든 저는 결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의 경험도 현실을 특징 지우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실제로는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버마스하고 불교 뭐 제가 또 사실은 루만을 하는데 루만 입장에서 또 불교 입장에서 이제 실제 무한무상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관찰해라. 그런 이제 대전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버마스와 이제 대립되는 그런 이론적 지형들이 좀 형성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 후자 쪽을 자꾸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하버마스와 이제 대립되는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정성환 선생님,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요점은 이거예요. 한번 하버마스가 됐다고 가정 해봅시다. 지금 하버마스 독해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하고마스, 내가 하고마스다. 그런데 내가 지식이 없어서 기충문명 시대의 불교밖에 다루지 못했다. 그런데 불교는 역시 중요한 인류의 자산이고 종교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디오도 봤지만은 그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본인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마스가 오늘 같은 상황에서 불교가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고마스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인 게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말로 하면 계속 길어지니까 고민을 얘기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서당에서 전투적인 방식으로 사서상교 공부한 게 한 25년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생운동부 볼수자파라고 하는 사도맹 활동하다가 안방에도 있다 보면서 거기서 저는 성경을 한 6번을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난 뒤에 사도상경을 보고 저는 또 고등학교 때 불교학교에 있어서 불교 청년회 활동한다고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저는 유교 불교 뭐를 하든 또 닦는다고 저는 또 한국당의 연정원이라고 그 소설단 나오는 그 수련한다고 2, 30년 해가지고 뭐 지부장도 한 6, 7년 하고 저는 유불선 이러면 하나인데 우리는 사역적으로 보니까 몸으로 그냥 경험하면서 했을 뿐인데 이론적인 논의에서의 개인적 구성을 통해서 뭐 불교적인 동양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부분에 또 존엄을 잠시 썼습니다만 우리가 한국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너무 하고면서 의존하는 건 아닌가. 좀 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저는 책을 해봐야 뭐 10여 권 봤나? 근데 최근 거는 별 관심도 없어서 눈이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근데 오늘 제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오랜 기간 동안을 세계적인 석학을 이렇게 교류하시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신 부분을 보니까 저는 사실 감동이었던 게 한국 사회학의 이론적 틀을 오늘 딱 유별난 거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한 분도 없어요. 이제 미국적 사회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한국적 사회의 토착화를 가르는 부분들 속에 한전생의 노력이 있었구나.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인이 우리 한국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저는 이미 아까 하나님께 앞부분에 언급한 부분 속에서 지금 현대 한국 사회를 설명하면 아마 하버마스가 한국에 살았다면 그래 이게 세계 민주주의 기준이야. 한국 사상에는 다양한 사상을 다 포함하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시켜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생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 유교, 불교, 기독교와 사회운동가 이상한 좌우파와 다 뭉뚱그려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증명을 해냈는데 세계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낸 게 벌써 2번이나 됐고 사실 또 이제 하나님에게 관심 가진 이유는 저는 진작에 되는 게 있어요. 김대중 정부에서 그 좌파 소리 들으시면서 갈등을 하면서 사회학자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하셨던 이 부분들이 있지 않았다면 이 성찰성과 이 문제에 주목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하버마스가 우리 하나님 선생님께 대한 애정도 생기고 그렇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하버마스 두 번째 하는 얘기는 우리 한사님께서 참 고맙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는 저는 죄송합니다만 박인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유교를 제가 접했던 부분과 다른데 이제 박인도 선생님은 하버마스의 틀에다가 유교를 다 끼워 넣으셨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본다면. 그럼 거꾸로 한국적인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바꿔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하버마스가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 같으냐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없으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얘기 한다면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학적 이론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뛰어날 것 같다. 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증명을 불교 사회학이든 유교 사회학적 논이든 우리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 이론이 아마 한국에 공부하러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어갈 때 하면서 제시했던 이론적 틀, 개념을 활용만 해주면 고맙겠다.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플로에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귀중한 것 같습니다. 저기를 보고 마이크를 보고 아주 카메라를 보고 네모 보고 해야 되나? 네모 보고 해야 돼. 예.
때부터 합니다. 예. 아니요. 됐나요? 아, 예. 저는 김왕근이라고 하는데요. 80학번 서울대 외교학과고요. 이제 한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요즘 원효 의상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고 책도 좀 쓰고 있고 그래서 근데 오늘 이 강의가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오늘 얘기가 그러니까 그 주술에서부터 이성의 언어로 지금 인류의 언어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버마스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주술의 언어를 이성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불교는 애초부터 이렇게 번역으로부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석가모니가 이제 아트만 그 전에 브라만교는 아트만을 봐라 네 몸 안에 영혼을 봐라 그랬는데 보려고 수 없는 고생을 했지만 못 봤어요. 아트만이라는 건 그 어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영혼이죠. 그건 종교적인 언어인데 그거를 그 석가모니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이제 상호 의존적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선제적으로 번역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미 철학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그 언어들이 너무나 불교 세계 안에서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일상어로 잘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아 이건 내가 없다는 말이야. 이거는 일상어에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는 상호 주관성, 관계적 자 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연기 이거는 상호 의존성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원효 스님이잖아요. 원효 스님이 일심 철학가예요. 일심은 뭐냐? 일심은 그러면 마음하고는 뭐가 다르냐? 왜 한일자가 그 앞에 있냐? 이런 얘기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짧게 합시다. 많이 기다리고 있고 예. 지나가고 있으니까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과도한 권력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삼열 선생님 그 정말 여러 번 읽고 힘들게 읽었다고 아까 고백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삼열 선생님은 분명히 하브마스의 그 눈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한번 오늘 우리가 지금 문명만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브마스가 우리한테 문명만 대화라고 하는 그런 형식 속에서 과연 무슨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 동양 종교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 상당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1700페이지 가운데 그 유교나 불교에 대한 거는 아마 100페이지가 안 될 거예요. 전부 다 해서 도교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1500페이지 이상이 기독교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성경까지 좀 분석해가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가지고 예수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왜 틀렸느냐 하는 얘기까지 들춰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 신학자인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교회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 제가 참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다 보지 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퀸디겐데 그 예수와 퀸디그테 예수. 그러니까 전파된 예수와 전파하는 예수와 전파된 예수가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플라톤 철학의 짬뽕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교가 생겼는데
사실 구원론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 자신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 종교인데 구원 종교의 그 합리화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별천되어 왔냐 하는 역사를 쭉 써서 어거스틴이라든가 뭐 플로티노스, 그다음에 뭐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뭐 현대 혁체까지 쭉 훑어서 이제 해왔는데 오늘날에 와서도 사실은 그 종교가 세속화하고 상당히 이제 탈종교화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지만은 하버마스가 묘하게 그 탈세속화라는 걸 주장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엔트세쿨라리즘 얘기를 하면서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굉장히 그 보수적인 오순절파가 지금 남미 쪽에서 확 번성하고 있거든요. 이 펜타코스탈이라는 남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교회의 선교가 어떻게 지금 많이 번창하는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 종교가 번창한다는 건 물론 부정적이고 나쁜 그런 면도 있지만 항상 인간의 삶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나의 종교적인 그 성스러움과 이제 도덕화를 나타나는데 철학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그 탈선화하고 좀 우리가 뭐 요즘 종교 엉망이지 않습니까? 한국 종교 지금 욕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다니고 통일교까지 있고 그러냐. 그런 데서 결국 삶의 위기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 생활 세계의 요구를 들여다보는 것이 철학의 과제고 종교의 과제가 아닐까. 그걸 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또 하나의 철학사를 좀 다시 좀 정독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철학하는 사람이나 종교를 하는 분들이 자세히 읽어서 오늘 뭐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상당한 메시지가 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현대 문명을 구원하고 밝히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뭔가 메시지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탐색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재미있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위기의 시간에 있다 하는 게 오늘날 종교 부흥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부딪히고 있는 문제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버마스한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요지 말씀 같아요. 저 불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부탁하는 것은 하버마스가 무슨 메시지를 듣고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원래 해석상에서 뭐 어떻고 그러면 이미 오전 중에 다 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하버마스의 대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버마스에게 붓다의 목소리를 들어라. 근데 단순히 부처님의 초기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전개된 부파불교를 거쳐서 대승불교까지 오는 혹은 뭐 지금 달라이라마로 대표되는 금강불교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발전된 불교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버마스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하버마스가 공론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수기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하버마스는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고 못 들었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불교에 특히 이제 하버마스 본인은 부처님의 얘기만을 인도 당시 부처님의 얘기만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 발전된 사실은 2,500년 동안 발전됐던 그 불교의 풍부한 논의들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거 지명하다시피 지금 가고 있는데 하버마스 선생이 불교가 기충문명 시대에 열어놓은 새로운 윤리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윤리적인 삶이 오늘과 같은 이 엄청난 한국 속에 무슨 의미를 갖느냐? 난 거기에 대해서 딱 짚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조금만 그 메시지를 딱
전달해 줘야지 사람들이 하마 선생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부다 이전에 그 질서라는 게 그야말로 약육강식, 강자가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정당성은 전혀 없이 그런 부분들을 윤리화시켰다. 그게 이제 부다의 굉장히 위대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물살생 예컨대 오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오개 같은 것들의 제일 먼저가 이제 그 살생이거든요. 살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쇼카 왕이 정복 전쟁을 하다 그만둔 게 바로 그 메시지를 읽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한 게 동물에 대한 살생, 살해 이런 것들 못하게 칙령에 박아버렸습니다. 아소카 칙령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의 그 윤리적 질서를 통해서 다시 문명적인 인륜이 숨쉬는 사회로 부다는 판을 옮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와 이 권력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이익 이런 것들을 관철시켜 가는 방식인데 그것을 좀 넘어설 때 윤리적 행위가 아까 제가 아까 자비 얘기도 잠깐 했는데 자비라는 게 나에 대한 이걸 넘어섰을 때 나오는 행위를 자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중심성 아까 이제 브라만교의 그 아트만에 대한 부정으로서 무화를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에고 집착, 자기 중심주의, 또 인간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놨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메시지가 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만 저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연결시켜서 이제 자기를 넘어서는 행위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까 그 김성문 교수님 발표 중에 그 릴레이셔널 셀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에이전트가 아닌 릴레이셔널 셀프. 근데 페미니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릴레이셔널 셀프거든요.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이게 있는데 그러면 이 릴레이셔널 셀프와 이런 불교의 자비와 그 다음에 유교에서 나오는 그 에이전트 없는 릴레이셔널 셀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저 되게 궁금합니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유교에서 말하는 릴레이셔널 셀프는 뭐 가장 핵심적인 건 예를 통해서 내비가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른을 보면은 바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와 내 지위와 내 위치와 내가 말하는 방법과 쳐다보는 것과 눈빛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가령 정서든 그런 정서를 매개로 한 이성이든 언어의 행위든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서양 근대에서 얘기하는 자유주의적인 개인하고는 다르겠죠.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사용하는 아니면 그런 권력자들 사용하는 권력도 릴레이셔널 파워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누구를 다미네이트하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프리덤은 난 다미네이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권력 관계도 전혀 다르게 구성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유교에서는 관심 갖고 연기하고 그런 게 불교랑 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말씀드리고요. 네. 저 송영기 선생님 방금 얘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관계적자는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관계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상호 의존성 얘기도 잠깐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이 상대방의 존재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던 유교적 관계하고는 전혀 맥락이 다른 관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자비로 넘어가는, 자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에서의 관계적자와 불교적 관점에서의 관계적자는 전혀 맥락이 다른 논의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덧붙여보면요. 자리이타라고 하는 게 보살 정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나에 대한 이론이 타에 대한 이론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얼 타입을 보살로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유교와 불교가 결론적으로 또 하나입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분리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개념적 장치를 다루는 통과되는 논의가 많아서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성찰적 자아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주목하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홍준기 김상수 선수 먼저 하세요. 그 아까 이현욱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루소 사이기학론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 볼롱트 제너럴 일반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걸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미스테이거든요. 그냥 있는 거고, 거기 이제 불평등 기원론에서 보면은 루소 그 사비지라고 하는 것은 혼자 다니는 사람이에요. 혼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혼자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그걸 창조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역사에서 루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칸트가 그걸 엄청 발전시켰잖아요. 철학적으로. 혼자예요, 결국은. 그리고 롤스 같은 사람도 보면은 이게 공적 이성이면 혼자 들어가는 컴퓨터예요. 네. 하마 선생은 이제 그걸 이제 대화 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 이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엄청 반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이성적으로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는 거잖아. 뭐 아이리스 영이라든가 뭐 샹파모페 엄청 막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불교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관심 있게 꽤 됐습니다만 주목하는 것은, 과학이 이제 AI 같이 무슨 이것만 밝혀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과거, 생명계, 지구계의 과거에 대해서 엄청 밝혀주는 게 많아서, 이 과거사가 지금 밝혀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문명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문명 이전에 우리는 자유롭고, 근데 문명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구에 갇히게 됐어. 루소적인 이런 패턴이 있는데,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은 고고학이나 인류학에서 엄청난 건데, 이게 이제 그 분자생물학 때문에 그게 그 우리가 알게 된 게 엄청 많습니다. 과학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이게 국가라고 하는 게 들어서기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게 계속 연구 분야인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국가 없이도, 그러나 루소같이 혼자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5,000명, 어떻게는 10,000명, 100,000명씩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훨씬 이전에, 몇천 년 전에.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나 재밌는 게, 요순 임금 이런 이야기 할 때를 보면은 지금 고고학자들, 중국 고고학자들 그렇게 말해요. 그 기원전 2,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용산진이라든가 그 예왕청, 요왕성이라든가 뭐 아리토, 이런 이제 고고학적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보면은 왕이 나오기 전에 했던 게 요 임금 때 했던 그런 상황이랑 너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근데 그게 신화라웠어요. 근데 지금 갈수록 이게 증거가 쌓여가면서 요순 임금 이야기가 진짜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륙에서 증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빙하 시대에 대한 재분석도 나오고, 이게 엄청나게 저는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루소가 이야기하는 혼자 다니는 그런 노블 세비주의,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고,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이 그런 부분들을 새로 이제는 발굴을 해야 되는, 찾아야 되는 그런 때가 왔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그
그 그라운드에서라면 모든 종교적 전통이 다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황영희 선생님 뭐 이번에는 마이크를 좀 초점은 하버마스가 무슨 메시지를 줄 거냐입니다. 지금 현재 초점은 그겁니다. 저는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저기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체로 쭉 갖다 훑어보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이 양반이 뭐가 되려고 이 책을 이런 식의 글을 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자기 이론을 내놓는 하버마스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버마스가 어떤 책을 읽고 자기가 뭘 배웠다라고 하는 하버마스에 전혀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제목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랬는데요. 아인에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버마스가 철학사, 하버마스 철학사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렇게 쭉 그 글로벌한 시야를 딱 두고 난 다음에 철학 하나하나를 하는데 각 철학사들 사이에 연대기적 그 공시성이나 통시성을 염두에 두고 이걸 쓴 건 아니에요. 연대순으로 이렇게 나눠놓기는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분이 뭘 갖다 얘기하려고 하는가라는 식으로 보니까는 뭐 남들 다 하는 얘기 그런데 보나 지금 다들 말씀하시지만 유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되나 하고 했다가 제가 조금 딱 했던 게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양반이 불교에 대하거나 유교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을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 초기 것만 경험하고 자기가 뭘 배웠는가, 유교에 대해서 그 몇 개 읽어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몰랐던가 이걸 점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유교를 보게 될 때 하버마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개념 감각으로 보게 될 때 하버마스는 초월성과 내재성이 인간 안에 하나로 묘하게 얽혀있는 이런 개념은 서구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대하면 이하다, 탁 초월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명이라든가 뭐 어떤 개념이 나와도 저는 유교에 대해서 뭐 안다고 하기에는 안다고 했다가 나중에 혼날까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유교인의 예지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하늘이 돌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돌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인간이 그러면서 하버마스가 유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는 완전히 학습 종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뭔가 천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유교가 제시하는 덕목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분명히 천명인데 동시에 그것이 사람이 습득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처럼 말하자면 아까 이데아 세계를 설정해 놓고 그걸 갖고 추구한다든가 이런 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하버마스처럼 예민한 사람이라면 뭔가 초보 개념사에 없는 어떤 개념 경험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배우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볼 때 하버마스가 여기서 하버마스가 유교에 대해서 하버마스 유교 이론 이걸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버마스는 이런 식으로 몇 마디 말해놓고 나서 뭘 배웠나? 하버마스가 배운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웃겼던 게 제가 볼 때는 그거였어요. 불교에 대한 건데요.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삼법인 8정도 연기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하버마스는 이걸 딱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죠. 뭐가 되느냐? 서구 형이상의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주제 중에 제일 핵심이 주체 철학이거든요. 이 주체 철학을 완전히 깨는 것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말하자면 삼법인 같은 게 가령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런 식으로 딱 나올 때 그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생각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체 철학에 있는 카테고리 자체가 완전히 해체된 걸 보고 솔직히 말해서 하버마스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몰랐지 하는 이런 경탄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뭐 이거 정도야 한데 이 사람은 불교 이론을 내세우려고 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불교 학습 경험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상호 연관성 얘기를 하는데 상호 연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상호 연관 정도가 아니라 연기론을 딱 보면 이건 그냥 줄줄이 그냥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냥 펼쳐지니까 이건 연기론이 상호 연관 이런 것 갖고도 말하자면 캐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개념 경험에서 일생 개념 경험에서 진지하게 한번 몇 가지 할 때 야 이런 황당한 일도 가능하네 하는 식의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이 점에서는 제가 한상진 선생님한테 조금 좀 그래 우리가 자꾸 뭔가 하버마스한테 배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전 좀 불편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하버마스가 이런 걸 보고 자기가 뭘 배워갔는가를 우리가 보고 나서 아 이런 것이 하버마스 같이 나름대로 서구 철학에서 굉장히 메스터한 사람도 굉장히 이런 점이 있어서는 새로운 개념 경험이겠다. 하버마스가 배워가는구나. 물론 그것이 적절한 건가 아닌 건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론 같은 경우는 진짜 황당하죠. 상하연관.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그래서 더 하는 얘기는 뭐가 되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선진 선생님께서 아마 하버마스 세미나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전혀 안 다루고 게 있죠. 그 저기 이슬람 말고요. 아니 이 세미나에서 근대 철학에서 휴움, 칸트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재밌는 게 여기서도 하나 빠진 사람이 있어요. 방금 말한 루소가 전혀 빠져 있어요. 잠깐만요. 예, 좋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네. 어디 토론할 수 있어요. 시간이 무한대라면. 네. 오늘의 맞습니다. 예. 주제가 뭐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 혼란에 던지는 하버마스 메시지 탐색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딱 5초만 얘기 드릴게요. 하버마스가 요거는 분명해요. 맨 끝에 1, 2권 끝에 이성적 도덕성과 민주주의적 유통국가 이거는 꽉 지키고 있어요. 하버마스가 그 점에 있어서. 그런데 예. 저는 지금 그 한선생님하고도 홍선생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이 하버마스한테서 뭘 배울 것인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읽었던 아티클이 포린 폴리스인가라고 하는 아티클에서 읽었던 제목이 아예 Why William Habermas Disappeared였어요. 이게 거기 저널리스트인지 그냥 공부한 학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검색을 했는데 돈을 내라 그래서 다른 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기억으로 보면 21세기의 어떤 사회 정치적인 환경에서 더 이상 하버마스가 설 자리가 없다. 하버마스는 지금 예를 들어서 포퓰리즘의 등장이라든지 트럼피즘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현실들 민족주의가 분출을 하고 아까 홉스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런 현실을 하버마스가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하버마스가 뭔가 해줄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도 지금 하더라고요. 그때 지금 자세하게 이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무료로 풀렸던데 그때 제 기억에 나면 중국에 갔어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하버마스 붐이 일어났었는데 어느 순간 샥 하버마스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버마스가 중국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 중국에 대해서도 해줄 이야기가 없는 거다라고 중국의 지식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그러니까 단순히 서구뿐만이 아니고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엄청난 이제 하버마스가 위대한 지식이고 위대한 학자라는 인정을 계속하면서 그런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줬고 뭐 유럽 통합이라든지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21세기에 더 이상 하버마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나는데 이게 순전히 기억입니다. 유료라서 다시 읽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저는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 트럼피즘이 왜 생겨났느냐라고 할 때 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좀 많은 그러니까 이제 블루칼라 이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오늘 이야기된 그런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모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시민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했다. 특히 자기들을 대변한다고 했던 미국의 리버럴들이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했다, 모욕했다. 이건 아까 권쌤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미국의 민주당이 어떤 그 미국의 하층계급 서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정감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버마스 근데 이게 한나 아렌트 제가 요즘 한나 아렌트가 오히려 상당히 다시 찾아서 읽고 있는데 아렌트식의 그 설명을 보면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갖다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특히 이런 뭐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아렌트 특히 그 말로 하는 정치적인 참여를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엘리트들만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버마스를 요구하는 의사소통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였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민주적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린 그런 거다. 그게 저는 지금 이 사태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버마스를 지금 저 충분히 의미 있다. 다시 우리가 하버마스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버마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사람들한테 별로 읽히지 않고 하버마스가 도움이 돼도 사람들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그 배경들을 생각을 해보고 결국은 그 하버마스를 통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면 이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에서 배제되어 버린 그런 어떤 평범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욕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적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다시는 그 시민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모색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아까 김상세가 시민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요. 이제 갔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제가 한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병록 선생님하고 김홍준 선생님이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감정이든 정동이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 하버마스 이론 체계상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마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적에 여러분들 하버마스 선생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토론을 보고 정신말이 맞소. 내 이런 한계가 있어. 나 충분히 이해하고 그냥 나는 보편적인 이론을 만들려고 했어. 그게 나의 한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서 미래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거기 어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범적인 윤리적인 처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존에 부딪히고 있는 그야말로 암흑한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가이드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하버마스 선생님이 이렇게 난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소. 그러나 만일 가능하다면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들이고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지 되고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아무런 시대에, 정말 깜깜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요. 희망은, 내가 발견한 희망은 여기에 있어 라고 얘기를 나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나서서 아니요,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한계가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얘기한 게 한계가 있다. 이 틀로는 제대로 다루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처방이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나는 누구도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대안을 저는 발견 못해요,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근데 더 풍부한 걸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공병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김홍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또 나이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좋은 어떤 그 문명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 더 말할 수 없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버마스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이건 쓸데없는, 이건 일종의 쓰레기 같은 것이다 라고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참으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서 아무도 그 이거 좀 그대로 한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와이스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영도 선생이 오늘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만일 박영도 선생 같은 입장에서 하버마스 선생이 오늘의 우리에게 또는 뭐 동아시아에 또는 뭐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을 혹시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글쎄 어렵습니다. 더구나 쉬운 말로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제가 생각에는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다른 분들이 오늘날 하버마스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죠. 하버마스 특은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생각하는 그래도 미래의 기획으로서의 어떤 그런 소통적인 어떤 이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미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 그걸 우리가 지금 의미 없다고 봐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까 얘기 나오면서 심의 바깥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심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다. 팩트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이 이런 여기 적용이 되겠냐? 근데 그건 달리 생각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심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적인 요구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버마스 이론에 따르면. 하버마스 이론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거야.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주자들은 만약에 능력이 없는 그 사람한테 시민 능력을, 이성적인 능력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다만 지도자가 가는 온정주의적으로 윤리적인 관계로 우리가 나비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발전이 되느냐? 이건 아닌 것이죠.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은 팩트지만 하버마스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상태와 그다음 객관적인 상태가 분리됐을 경우에 객관적인 상태를 좀 더 진화시키기 위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압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걸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에는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가능성이 있는. 하버마스 그런 의미에서 거의 전 그렇게 팩트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 이론을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하버마스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아까 뭐 정동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불교의 일종의 말로 할 수 없음, 말해질 수 없음. 하버마스는 기본적으로 말이잖아요. 의사소통이 말해진,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해질 수 없습니다. 말이 되는 순간에 이미 이거는 변개 소집성이라고 그러죠. 이미 어느 한쪽에 집착해서 굳어지는 것이죠. 그런 형태를 인정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버마스 입장에서 보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말이라는 것이 항상 변개 소집성에서 모든 걸 이렇게 굳어버리고 연기의 망을 하나로 이렇게 상훈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문명을 버릴 것이냐? 문명 없이 살 것이냐? 문명 없는 자연의 바닷속으로 뛰어들 것이냐? 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프로이드 말처럼 얘기하면, 프로이드 얘기처럼 문명이라는 게 참 사람들한테 불쾌함을 주지만 문명 바깥으로 나가봐, 지옥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론들은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질서라는, 문명의 질서라는 것은 항상 자연이든 뭐든 그 질서 지어지지 않는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다가 뭔가 힘을 가해서 여기에 뭔가 형태를 만들죠.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형태를 만들 때 자기가 만든 그 형태, 질서죠. 질서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론하고, 그건 없어. 이건 완전히 오라. 완전히 여기를 따라와만 와. 나는 틀릴 수는 없으니까. 이 이론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배가 문명의 배가 바다에 있는데 얘가 포스트 모던 논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 포스트 모던 논자들이 이성의 배로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무거워서 바다에서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성의 배를 꼭 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로 만든다면 무거워서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나 나무로 만든다면 비록 흔들리겠지만 바다에 흔들리겠지만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 바로 문명의 배 위에 타고서 함께 살아가. 민주주의적인 방법. 하버마스에서 민주주의는 그 완전 선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오류 가능성을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버마스의 이성은 직선으로 완전히 된 이성이 아니라 점선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점선 바깥에 있는 모든 감정이나 많은 그 배제된 것들이 언제든지 소통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하버마스는 그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점을 고려한다면
하버마스가 감정을 너무 이렇게 배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시간이 끝나야 되는데요. 오늘 참 어려운 걸음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남복 선생님 멀리서도 오셨고 또 오늘 이 학자들 모임에 오셔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참 어렵게들 말씀하신다. 저하고는 문법이 다르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버마스를 진짜 제가 전혀 접해보지 않은 분인데 오늘 그분이 그동안 해온 것을 우리가 그 성과 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요 이번에 그 원근록 선생이 참 좋은 페이퍼를 쓰면서 또 하버마스 저술을 정말 열심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회의를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학술대의 의의라고 할까 또는 본인이 이제 모든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인데 우선은 네, 정말로 다시 한번 학문학계 겸손하게 되는 것 같고 워낙 너무나 대가분들이 앞에서 다 발제를 잘 해주시고 너무 좋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제가 아까 김홍준 교수님의 대화 중에 저는 스스로를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이론가로 위치한다라는 게 이 어떤 하버마스가 한 업적이나 세우려고 했던 시스템 자체를 부신다든가 없애기보다는 여기를 어떻게 더 갖고 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하버마스 선생님의 입장이었으면 본인이 놓친 거는 어쩌면 문명을 세우면서 생겼던 거대한 외로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인간들이 이게 누가 됐든 이 어떤 문명이라는 어떤 합리성이 세워져 갈 때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거대한 고독함과 외로움이 축적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좀 놓치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아까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론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왜 사실 한 10년, 20년 전에 그 리턴 오브 그러니까 칼 막스의 귀환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버마스가 쌓아 올린 어떤 이런 이론적 틀이나 그 어떤 세계관이라는 것이 지금은 되게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고 이것이 도움이 될 그 시점이 어떻게 생각보다 금방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미 지났고요.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더 이상 발언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모임을 후원을 한 국민재단을 대표해서 끝까지 와주시고 앉아주시고 토론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이 대화의 끝이 아니고 대화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일종의 국면이죠. 권장처죠. 권장처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네. 그리고 정확한 출구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임의 뜻은 이런 아주 아무런 컨장초에 매여가지고 허겁지겁 보는 게 아니고 좀 긴 호흡으로 문명의 흐름을 좀 긴 호흡을 한번 보자 이런 뜻에서 오늘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기축문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하는 긴 문명을 따라서 서부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동양은 충분히 연구가 안 됐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다뤘고 그 흐름을 따라서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서양의 합리주의적인 그런 문명과 구별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인간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그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이라고 할까 유교, 불교의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단정하지 말고 열려진 눈으로 미래를 좀 넓게 길게 전망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취지로 여러분께서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삼열 선생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오신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이번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